안녕하세요. 풀빵입니다. 오늘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늦어서 2023년 11월 호입니다. 매달 좋은 생각도 읽으면서 좋은 내용들, 풀빵 기준에 좀 와닿은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빵은 좋은 생각을 읽을 때 제일 뒤쪽에 있는 시를 먼저 읽습니다. 정용철 편집자님 아마 이 좋은 생각을 창간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철님의 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가에 화분 2개와 1년을 보냈다. 100번쯤 손길이 갔을 것이다. 그동안 화분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먹고 놀고 자라기만 했다. 한 해가 끝나는 지금 화분으로부터 고맙다는 한마디 듣고 싶어서 자주 눈길을 보냈다. 드디어 오늘 아침 둘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함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임을 모르나 봐. 네, 마지막 화분의 속삭임이 참 와닿습니다. 풀빵은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가족인데 가끔 보면 가족들한테 참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시를 읽으면서 가족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다음으로 풀빵은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뭘까? 뭔 내용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펼치면 됩니다. 그림 요오우님의 순백의 눈과 초록색 트리,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차가운 겨울에 따뜻한 한 페이지.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리에 쓸 나무를 잘라서 차에 싣고 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 네, 요 작가님의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은 펼치면 첫 페이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짧게 한 줄 써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해가 아름다웠길 바라며 다가올 한 해가 더욱 찬란하기를 바라며. 좋은 생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문가분들이 작가나 시인이나 그런 전문 글 쓰시는 분들이 쓴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써서 보낸 사연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으로 천안 시민이표도 이지연님이 쓴 그 최영형님 버스 기사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소문을 내밀 때 이 부분은 짧게 소개를 하면 최영형님께서 직접 꾸민 산타버스 내부의 모습. 시내버스 기사님인데 사비로 이렇게 버스를 꾸며가지고 버스 타는 손님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매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하신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버스 뒷문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금함을 설치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자는 그 뜻에 많은 승객이 동참했다. 그간 기부한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한다.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승객들을 위한 간식값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 버스 장식 비용도 사비로 충당한다.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풀빵이 못하는 거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음 김장하의 이유. 와, 이분도 정말 최근에 아마 TV로 방영이 됐었나봐요. 풀빵도 이 좋은 생각 읽고 나서 찾아봤었는데 지역방송사 PD 17년차 다큐멘터리 얼음 김장하로 큰 관심을 받았다. 네,
아직 못 봤는데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김장하라는 그 선생님, 네, 남을 위해 굉장히 많은 것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들도 종교인도 아니었지만 그는 20살 언저리부터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다. 40대가 됐을 땐 100억 원대 학교를 지어 재단 이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국가에 헌납했다. 풀빵은 못합니다. 100억 가지고 3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와, 김장하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밝힌 바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나는 나쁘고 괴로운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하늘샷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만드는 강인함이다.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그 지역 방송사 PD가 김지현님인데 이분이 배운 거랍니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만드는 강인함. 되게 좋은데 정말 평범한 루틴,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쉽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어른 김장하를 통해 우리 안에 영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른 김장하님. 네, 꼭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보시는 분들도 기회가 닿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와, 이것도 이제 우리의 시각인지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시각인지 능력은 이렇듯 제한적이어서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본 것이 전부라고 굳게 믿는다. 기억도 시각 못지않게 한계가 크다. 이를 입증하는 실험이 있다. 사무실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30초 뒤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사무실에서 본 것들을 모두 적게 했다. 학생 중 30%는 책을, 10%는 캐비넷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이런 물건이 전혀 없었다. 학생들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에 있을 만한 것들을 유추해 포함한 것이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는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법심리학회 모임에서 겪은 일인데 발표자가 짧은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흰옷 입은 선수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세요라고 말했다. 영상을 틀자 검은 셔츠와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 서로에게 농구공을 던졌다. 나는 온 신경을 집중해 흰 셔츠 팀의 패스 횟수를 셌다. 20회가 좀 넘는 것 같았다. 영상이 끝나자 발표자가 뜻밖의 질문을 했다.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나는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영상을 다시 봤다. 그러자 정말 큰 고릴라로 변장한 사람들이 정면을 보면서 가슴을 두드리고는 천천히 지나가는 게 아닌가? 다른 영상을 튼 것 아니냐는 질문이 즉석에서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큰 고릴라를 못 보다니. 나는 그때 받은 충격을 굴렀었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도 몇 차례 소개했다. 시각인지 능력 정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주는 힘. 이 부분은 삶이 힘들 때는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다. 깨끗하게 가꾼 집도 나 자신도 더욱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안 그래도 불빵은 이런
공간이 주는 힘 때문에 이사를 가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인천 구시가지에 사는 풀빵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여기 이제 어린애들의 천진난만한 시각을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이번 12호로에서는 정답의 이유 너무 웃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과 15개에 배 5개를 더하는 것, 사과 15개에 배 3개를 빼는 것, 둘 중에 더 큰 수는 무엇일까요? 답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틀린 수학 문제였다. 쉬운 문제를 왜 틀렸나 했다. 답안지를 보니 이유를 딱 보면 압니다 라고 적은 게 아닌가. 오답을 보고 박장대소하긴 처음이었다. 딱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다음은 정말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생각나게 하는 나의색이라는 글인데요. 정말 너무 슬프면서도 엄마가 생각나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다 해피엔딩이라도 좋았던 글입니다. 신혼 후 단내가 쏟아지고도 남을 결혼 5개월 차. 32살의 남편은 한밤중에 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차에 실려왔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이었다. 병실 침대에서 깨어난 남편은 내게 누구냐고 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내가 닮았다며 둘이 자매인지 물었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낸 나의 세계가 나타났다. 엄마였다. 엄마는 자꾸 나를 물어 병원에 오겠다고 했고 난 그러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 10분도 안 되는 면회 시간을 위해 왕복 6시간 거리를 뭐하러 오느냐고. 와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근데 엄마는 왔어요. 엄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많이 힘들지 하고 물었다. 남편보다 내게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엄마가 처음이었다. 남편의 세계에서 투명인간처럼 살던 내게 나의 세계가 찾아왔다. 그날 김밥은 엄마와 함께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온기를 잃어버렸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엄마가 김밥을 싸오셨거든요. 새벽에 싼 김밥을. 와, 이후에 신랑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아이도 태어났고 그랬답니다. 정말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김밥을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나지 않았을까. 정말 이 글을 쓰신 조경은님, 서울시 송파구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힘든 시절을 버티고 이겨내셨으니까요. 오늘도 나는 전단지를 돌린다. 너무 슬퍼요. 정말 풀빵이 좀 능력이 되면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낸다. 척추질환을 앓고 있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달 월세부터 걱정이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우리에게 남은 건 커다란 빚뿐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의 척추 질환이 심해졌다. 동생은 일을 그만뒀고 난 가장이 됐다. 시간이 흘러 바느질을 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뿌옇게 변하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안과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말 힘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땐 후회가 밀려왔다. 후회 끝에 놀랍게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정말 글쓴이가 잘한 것 같아요. 그 후회 끝에 희망을 찾아서. 오늘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동생에게 치킨을 사주기로 한 날이다.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좋은 식당에 갈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치킨을 시켜 먹는 건 최고의 사치이고 기쁨이다. 몸이 고달파도 동생과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작은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나는 전단지를 돌린다.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좋은 일이 올 거고, 가명인데 강원도 춘천시 강진아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풀빵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슈퍼데디, 이 부분은 너무 부러워서. 글을 쓴 김문기님, 충북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육아휴직을 한 아빠입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최초의 남자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게 육아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할만합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하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슈퍼데디가 될 수 있다는 게. 풀빵은 못했거든요. 정말 평일날은 늦게 끝나고 술 마시고 주말에는 잠만 자고 풀빵 아내가 정말 힘들게 애들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풀빵이 못했던 슈퍼데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애기들 어릴 때 많이 봐주시길 당부드려 봅니다. 네, 조은님의 메아리. 좋은 생각을 읽은 독자들이 보낸 글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제목이 해바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해봐. 실패해도 좋아. 또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인천시 중구에 사는 정우진님의 글인데요. 본인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에도 여러 번 응모를 했는데 잘 안 됐답니다. 근데 한 동료가 나에게 글을 잘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좋은 생각에 몇 번 응모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자 동료는 한 번 더 도전해보면 보라며 응원했다. 처음엔 흘려들었지만 두 번째 권유는 이상하리 많지 마음에 남았다. 글이라는 꽃, 열심히 가꿨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실망감에 화단을 인도로 만들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물을 줬고 보도블록 틈 사이로 풀이 자랐다. 초록빛이 싱그럽고 아름다웠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이제 괜찮다. 쓰는 그 자체가 즐거워졌으니까. 남아있던 싹을 틔워준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네, 정말 다시 하면 되니까 해보면 좋겠네요. 요 글쓰기 얘기가 나와서 요거 생활문예 대상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19회 생활문예 대상. 좋은 생각에 이제 사연을 보내서 당선이 되면 어마무지한 상금을 줍니다. 보이시나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 와우. 인생의 전환점, 꿈과 도전, 웃음과 감동, 깨달음, 용서, 후회, 미련, 실수, 실패, 지키지 못한 약속, 비밀, 가족, 이웃, 친구, 고향, 여행, 직장생활, 잊지 못할 사건과 사람 등 일상 속 모든 이야기. 말 그대로 아무거나 써서 보내면 돼요. 장르, 생활 수필. 대상, 제한 없음. 응모 기간, 2024년 2월 15일까지. 우편은 2월 15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홈페이지 팩스는 마감일 자정까지 접수. 원고량 A4지 한쪽. 10포인트 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참고로 풀빵이 유튜브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생활문예 대상에 응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지라는 막막함이 있었는데 12호로 좋은 생각을 읽으면서 이 생활문예 대상 공모를 보고 정말 한 2시간 정도 써서
A4용지 한쪽 분량을 써서 응모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는 당선이 되거나 뭐 입선이라도 되면 5월달부터 차례대로 실리는데 정말 크게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은데 당장은 월급이란 마약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 풀빵이 좋아하는 월간지 좋은 생각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